서울 더 현대백화점 엘리베이터. 60대 남자가 갑자기 유모차 쪽으로 쓰러진다. 아내는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급박한 상황. 이때 옆에 있던 한 여자가 쓰러진 남자를 바로 바닥에 눕히더니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 그렇게 1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고 처음 본 사이인 이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안도한다. 엄청난 심폐소생술을 보여준 이 영웅의 정체는 바로 간호사. 그래서 의식이 없다는 걸 확인을 했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기 때문에 이건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판단을. 남자에게는 거의 로또 수준의 행운이었다. 그런데 만약 남자 옆에 이 간호사분이 없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경북 구미의 한 식당. 어딘가 불편한 듯 허리를 만지고 이마를 짚는 남자. 잠시 휘청이는가 싶더니 그대로 쓰러진다. 큰 소리에 놀란 손님들은 일제히 돌아보고 식당 직원들도 다가오는데 사람들은 이게 뭐 겁나서 만지지도 못하고 그분을 눈도 흰자로 다 돌아가 있고 막. 그 순간 창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20대 남녀가 자리를 박차고 뛰어온다. 고민하고 이런 게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되게 빨리 뛰어오는데 슈퍼맨하고 슈퍼걸이 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급히 달려온 여성이 쓰러진 남성의 호흡과 맥박을 확인하는 사이 옆에 있던 남성은 즉시 119에 신고. 곧바로 여성의 심폐소생술이 시작된다. 신고를 하던 남성이 쓰러진 남성의 고개를 뒤로 젖혀 기도를 확보하고 여성이 동시에 소생술을 이어가는 엄청난 팀플을 보이는데 저는 이게 무슨 응급실에서 일하다 온 사람인 줄 알았어요 둘 다. 잠시 뒤 쓰러진 남성이 무릎과 손을 움찔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기적적으로 눈을 뜬다. 119 구급대가 도착하자 손짓을 해가며 상황을 자세히 전달. 그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계속하는데 딱 봐도 힘순 찐인 이들의 정체는 바로 경찰관 동료로 쉬는 날 식사 중이었다고.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쓰러졌을 때 옆에 간호사나 경찰관이 있을 확률은 로또급이기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직접 기억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사람이 쓰러지자마자 바로 한 사람 지목해서 119 신고를 요청하고 젖꼭지 중앙을 양 손목꿈치로 1분에 120회 5cm 깊이로 압박하는 소생술을 실시하면 되는데 이때 상체 무게를 이용해 생각보다 확실하게 누르는 게 포인트로 우리 가족을 위해 집에서 딱 한 번이라도 실제 연습해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렇듯 인간의 목숨은 생각보다 쉽게 꺼진다. 바로 잠시 뒤 우리 옆에 누군가가 쓰러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 부디 이 영상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당신 곁에 누군가를 죽음에서 건져낼 기적의 영상이 되길 바란다. 대구의 한 어린이집. 한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울먹이며 뛰어들어온다. 큰 소리에 모두가 놀라 뛰쳐나와 보니 돌도 안 된 아기가 호흡을 하지 못해 헐떡이고 있었는데 무언가 이물질이 목에 걸려 기도를 막은 상황으로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산소 부족으로 심정지가 올 수 있는 위기. 원장 선생님은 바로 기도에 걸린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하임리히법을 실시한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보고 있던 선생님들도 점점 두려움에 휩싸이는데 왜 안 나오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119가 언제 오지? 뭐 이런 걱정은 들더라고요. 기도가 폐쇄된 영화를 위한 골든타임은 약 4분.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졌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던 그 순간 갑자기 아기의 목에서 무언가가 튀어나왔고 주변 선생님들도 모두 벌떡 일어난다. 곧 아기의 호흡과 혈색이 바로 돌아왔고 엄마와 선생님들 모두 안도감에 참았던 눈물을 흘리는데 아이의 기도를 막았던 건 작은 반창고. 접착성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엄마의 빠른 판단과 어린이집 교사의 위기 대처 능력이 더해져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겪어보니 안전교육은 많이 거듭할수록 누적되어도 진짜 과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 만약 당장 내일 당신 주변에 누가 쓰러진다면 일단 무조건 119 신고. 그 뒤 환자를 한 손으로 지탱하여 앞으로 숙이게 한 뒤 손꿈치로 등을 강하게 5회 두드린다. 만약 효과가 없다면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하는데 환자 뒤에 바짝 서서 한 손은 주먹을 쥐어 배꼽과 명치 사이에 위치시키고 다른 손으로 주먹을 감싸 안아 위로 강하게 밀어 올린다. 이렇게 등 두드리기 5회와 하임리히법 5회를 번갈아 반복하면 되는데 몸집이 작은 아이의 경우 등 두드리기 시행 후 명치가 아닌 가슴 압박을 하면 되고 영유아가 아닌 아이에게는 성인과 동일하게 하면 된다. 지금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딱 3초만 투자해서 구독해도 언젠가 당신의 목숨을 살릴 실전 생존 지식 계속 받아보도록 하고,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한 가정집 수리기사가 끊어진 전선을 수리하고 있는데 그 순간 감전을 당한 듯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남자. 그때 할머니가 달려오더니 바닥에 떨어져 있는 밧줄을 주워 기사의 발목에 감고 기사를 바닥으로 끌어내린다. 그 후 기사가 쓰러지자 할머니는 곧바로 CPR을 실행. 그렇게 완벽한 대처법으로 한 생명을 구해낸다. 이렇듯 실제로 감전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기가 안 통하는 물질을 찾아야 하는데, 문제는 이때 시간이 지체되면 큰일 날 수 있으니 당장 눈앞에 뭐가 없다면 입고 있는 옷을 이용하거나 소매를 당겨 손을 가리면 된다. 감전된 사람을 전기에서 빠르게 떼어놓은 뒤에는 119를 부르며 CPR을 실행하면 되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 할머니 역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처럼 유튜브에서 대처법을 배웠다고 하니 이 대응법들 반드시 잘 기억해 두길 바란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것은 제가 있던 곳이 현장의 가운데였습니다. 안타까운 그날의 현장. 근처 경찰관은 목이 터져라 사람들을 구하고, 아까 구조 요청을 하던 BJ 역시 주변의 만류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압사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꽉 낀다 하는 느낌이 오는 순간 적극적으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데, 큰 힘이 작용하는 앞 뒤방향이 아닌 대각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며 가능한 다리를 넓게 벌려 이동하여 되도록 넘어지지 않게 이동해야 한다. 둘째로 탈출이 실패했다면 이렇게 팔꿈치를 감싸는 자세로 공간을 확보하여 질식사를 방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힘든 경우 앞에 가방을 대거나 권투의 방어 자세를 취해서 완충작용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면 몸을 옆으로 웅크리는 태아 자세를 취해서 폐와 장기를 보호하고 숨쉴 공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물에 빠진 차의 유리를 미친 듯이 내려치는 남자. 유리가 깨지자 차 안에 있던 운전자의 상체를 잡고 끌어올리는데, 이후 망설임 없이 다시 점프. 주변에서 구명 튜브를 가져와 운전자에게 끼워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동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구해주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확률. 스스로 탈출법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첫째, 물에 빠지는 순간이 골든타임으로 차에 물이 들어가 창문이 먹통이 되기 전에 빨리 창문을 내려서 빠져나가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이 타이밍을 놓쳐 차에 물이 차게 된다면 창문이나 문을 열 수 없는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헤드레스트를 뽑아 차량의 옆유리를 깨고 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나 차종에 따라서는 헤드레스트가 빠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차라리 옆 창문 윗부분을 발로 강하게 차는 게 낫다고. 그런데 마지막, 이 타이밍마저 놓치게 되면 결국 차에 물이 가득 차는 3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크게 숨을 참은 뒤 차에 물이 가득 차서 차 내부와 외부의 압력이 비슷해졌을 때 문을 열고 탈출해야 한다고. 만약 이런 것을 기억하기 어렵다면 아예 평소에 이런 비상용 유리 파쇄기를 차에 놓고 다니다가 빠지는 순간 그냥 파쇄기 바로 집어서 바로 창문 부수는 것도 방법이다.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위기의 순간 나 스스로든 주변 사람이든 망설이지 않고 움직인 누군가가 있었다는 것. 심정지, 질식, 압사, 익사는 당장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지금 바로 딱 5초만 투자해 주변 사람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주길 바라고, 생존연구소도 구독해서 실전 생존 지식 또한 계속 받아보길 바란다.